대구 경북 지역에서 열리는 건축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인테리어 마감 효과를 높이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선진국형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만나고 왔습니다. 온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저탕식 온수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밀폐도와 완성도를 모두 잡은 알루미늄 창호를 만나보고 왔습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다 All About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KIB 인테리어 뉴스 서소라입니다. 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이 찾아왔습니다. 각종 경조사의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등 눈코뜰 새 없는 바쁜 5월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예년보다 조금 더 춥고 비가 잦았던 4월을 지나 맞이한 5월인 만큼 올해만큼은 조금 더 특별하고 알찬 5월을 보내시길 저희 인테리어 뉴스에서 바라봅니다. 가정의 달이라는 수식어만큼 풍성한 인테리어 뉴스를 전하기 위해 저희가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 대구에서 열렸던 대구 건축박람회인데요. 어떠한 풍성한 볼거리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최신 건축 정보 및 생활 공간의 모든 정보가 한자리에 모이는 제13회 대구 건축 박람회가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엑스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 종합전시회로 익히 알려진 이번 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엑스코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요즘은 수도권 시민분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지방에서 상당히 뛰어난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네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생활을 편리하게, 공간을 아름답게라는 주제로 건축 자재뿐 아니라 인테리어, 주택 시공, 건축 공구 분야 등에서 140여 개 업체가 참가해 4일간 다양한 건축 관련 제품들을 선보였습니다. 박람회 기간 동안 건설사 및 건축 관련 바이어 1000여 명을 포함해 모두 5만여 명 이상이 관람하고 만여 건의 상담이 오고 갔을 정도로 인테리어 업계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신규 수요 창출과 새로운 건축 트렌드를 대구 지역에 소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46개사 399부스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건축산업 종사자에게는 건축자재 신제품과 공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집을 꾸미는 유익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특히 디자인과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한 벽지, 바닥재 등과 같은 친환경 제품과 전원주택, 큐브하우스와 같은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전원생활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세미나와 DIY 가구 체험 만들기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고요. 올해 관람객 목표는 작년에 5만 명에 이어서 약 6만 명까지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체험 행사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가구 만들기가 큰 인기를 끌면서 박람회 종료 시간이었던 오후 6시가 다가오는 게 아쉬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대구 건축박람회를 응원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계속 욕심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어떨 때는 그러한 욕심이 훨씬 예쁘고 편리한 집으로 변모시키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로는 과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미관상으로나 처음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테리어는 쉽지 않기에 도전해보고 싶고 또 알고 싶어지는데요. 여기 몰딩을 통해 인테리어의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하려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건축이나 공예 따위에서 창틀이나 가구 따위에 테두리를 장식하는 방법을 몰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입체 몰딩의 세계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벽면이든 간에 콘크리트 면이든 그 기존에 대리석이 붙어있던 자리, 유리가 붙어있던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철거 없이 바로 부착할 수 있다 하는 게 장점이고, 디자인에 대한 어떤 국한되는 게 없이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다 하는 게 또 장점입니다. 인테리어 마감 효과에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디자인 입체 몰딩은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디자인을 위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이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보통 지금 기존에 하는 방식보다 한 5배 이상 속도가 빠르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공사 기간을 또 그만큼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단축되면은 모든 경비나 자금적으로 돈이 실질적으로 많이 절약된다. 사실 상업의 기본 노하우 중 하나가 상업 공간의 분위기 연출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점인데요. 상업 공간이 조금 심심하시다면 이러한 입체 몰딩을 통해 손님을 더 끌어당길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 자신이 원하던 디자인과 색상으로 스스로 꾸미는 벽면과 가구 몰딩은 우리 인테리어 뉴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다른 기쁨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서서히 의식을 달리하고 있다는 말일 텐데요. 단 한 번도 음식물 쓰레기로 고민을 해보지 않은 주부님들은 없으실 겁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라는 게 필요악과 같은데요. 꼭 나오지만 해결하기는 골치 아프고 놔두면 악취가 나고 또 처리하자니 부담스러운데요. 그 고민을 해결해 줄 방법을 찾아 저희가 나서봤습니다. 모든 주부들의 고민, 바로 음식물 쓰레기일 텐데요. 만약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한 부스 안에서 조금은 특이한 모양을 가진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이 기계들이 주부님들의 영원한 고민인 음식물 쓰레기 고민을 덜어줄 수 있지도 않을까요? 저희들은 미국 애나임사 음식물 처리기를 직접 수입하여 지금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국내 제품들도 있고 저희들처럼 이제 그 미국 제품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기존의 제품들이 이제 미국 제품이나 어떤 그런 선진국에 있는 제품들을 모방을 해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어떤 기술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는 선진국의 제품을 따라가려고 하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딱 봐도 머나먼 바다를 건너왔을 것 같은 이 기계를 보았을 때 선진국들은 따로 음식물 수거 차량이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각자 처리하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기는 건조 방식이다가 보니까 전기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고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 계속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결국은 건조 방식은 실패로 됐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는 즉시 바로바로 처리가 가능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악취나 뭐 세균 번식이나 어떤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주방 자체가 깨끗하게 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는 즉시 수돗물을 틀고 싱크대 배수구로 음식물을 밀어 넣으면서 발판에 위치한 스위치를 발로 터치하면 음식물 처리기가 작동이 되면서 완전히 분쇄되어 액체로 하수구에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제품들과는 달리 분쇄가 된 것을 따로 버릴 필요도 없어서 그대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동을 할 때만 전기세가 부과되어 월 평균 500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드디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완벽한 해결 방안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미용실에 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커트를 끝내고 난 후에 머리를 감기 위해 샴푸실로 갔을 때 미용사분의 실수로 바로 차가운 물이 닿아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만 경험한 에피소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추운 겨울 온수가 빨리 데워지지 않아서 한참을 기다렸다가 샤워를 하거나 갑자기 나오는 차가운 물에 괜한 짜증을 낸 기억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러한 기억하기 싫은 추억을 조금 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일러가 없는 사무실이나 전기 보일러를 쓰는 가정집과 업소에 꼭 필요한 온수기가 여기 있습니다. 늘 바로 나오지 않는 온수,
혹은 바로 나오는 온수라도 전기나 가스비 폭탄에 괴로우셨다면 꼭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야 할 아이템이 아닌가 싶은데요. 약한 전기를 틈틈이 흘려서 천천히 데운 온수를 저장해 필요할 때 언제든 바로 온수를 쓸 수 있게 하는 이 저탕식 온수기는 여러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줄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탕식이란 뜻은 미리 온수를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쓰신다는 겁니다. 기존의 전기 온수기는 전기를 바로 데펴가지고 온수를 빼쓰는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은 강한 히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벽에 그냥 거시고 냉수 온수 연결하시고 그리고 220V 플러그만 꼽아주시게 되면 설치가 다 완료됩니다. 기존의 온수기들이 물을 바로 데우기 위해 많은 전기와 가스를 사용한 것과는 달리 저탕식 온수기는 미리미리 조금씩 데우는 형식으로 되려 전기와 가스비 폭탄에서 자유로워지게 하는 발상의 전환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가스 보일러를 쓰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구형 같은 경우는 항상 이 온수를 버튼을 누르고 쓰셨거든요. 목욕하실 때.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설치만 해두시면 언제든지 뜨거운 물 틀면은 나오니까. 이러한 온수기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온수기 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마그네슘 봉을 설치해 놓아 온수 저장통이 녹슬기 전에 마그네슘 봉이 먼저 녹이 슬어 마그네슘 봉 교체만으로 온수 저장통 안의 전해작용으로 녹을 방지하는 똑똑한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즉, 오래 쓰면서도 가격 경쟁력과 내구성을 모두 잡은 이 저탕식 온수기를 진정한 해결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젠 갑작스러웠던 차가운 물의 악몽이나 추위에 벌벌 떨면서 샤워를 해야 했던 기억들을 모두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풍이 심하거나 창문에 자주 서리가 끼고 방음이 잘 안 되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실제로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보다 더한 악질적인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바깥 세상과 차단해주고 또 필요할 때는 휴식의 공간이 되는 창문. 그 창문이 자신의 진짜 역할인 외풍과 방음, 단열 기능에 조금 더 충실하면서도 건강까지 지켜준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윈도우 시리즈. 실행 화면이 창문의 격자를 닮은 것에서 윈도우라는 이름을 착안했다고 하는데요. 창문이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창문처럼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창문이라 하면 두 번을 바람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중 차단 구조로. 그래서 이제 단창을 만들어서 이중 구조로 내니까 도저히 추후가 안 되니까 이중창 가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근데 이중창 도입되고 나서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결국은 시스템 창호가 개발됐어요. 밀폐를 정확하게 잡고. 그래서 저희들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4중 차단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도나 완성도가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가능하게끔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사중으로 엇갈리게 놓아 외풍을 4번 막아주면서 바람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창호들이 2번만으로 외풍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 외풍에 취약했던 것과는 정반대인데요. 사실 창문과 창틀 사이의 홈을 통해서 바람과 소음이 새었던 기본 원리를 잘 추적해 장인 정신을 가지고 연구한 노력의 성과라고 합니다. 물론 디자인도 깔끔해 외관까지 흥미를 끄네요. 기존의 PVC 창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우리가 IMF 이전에는 알루미늄 창과 목재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경제 논리에 의해서 플라스틱 이제 소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플라스틱 소재가 지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환경 호르몬, 불임률, 그런 문제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부분이 알루미늄 창호고, 그리고 화재라든지 열 변형에 의한 부분도 알루미늄 소재가 가장 완벽하게 인간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경제 원리에 따라가다 보니 유해가스나 환경 호르몬을 유발하는 PVC가 암암리에 수긍을 받고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화재 발생 시에도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알루미늄 창호가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안전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민감한 일본 역시 95% 이상이 알루미늄 창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창문의 기본적인 역할에도 충실할 수 있는 알루미늄 창호의 반격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5월의 한복판 속에 있다 보니 조금씩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연초에 계획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5월이 가버리고 6월이 되었을 때는 벌써 1년의 반이 지났다며 후회하기 전에 목표를 조금 더 낮게 재조정해서라도 시작을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시작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는 말을 되새겨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더 다양한 볼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다 All About 인테리어, KIB 인테리어 뉴스였습니다. Thank you.